이 책들은 정말 꼭 읽으라고 읍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되면요. 회사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목매고 있는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가지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그 길이 외로울 거예요. 왜냐면 99%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님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야기가 나온 사유나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략 지금 나라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전쟁이 나서 한번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는 저도 자본주의의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던 시기인데다가 저 또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속으로는 내심 동조하고 대충 맞장구를 쳐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현실을 깨닫고 나서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세상이 갈아엎어져도 누군가는 다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고 또 누군가는 갈아엎어지는 사이에 자본주의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택시기사님도 포함해서 다시 불리한 위치에서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누가 더 빨리 깨닫냐의 게임이라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결국 얼마나 시간이라는 자양분을 먹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워렌 버핏은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그의 재산의 90%는 65세 이후에 읽었다고 하고요. 그러니 워렌 버핏이 11살에 시작하지 않고 더 늦게 시작했다거나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했다면 그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아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죠. 11살보다 더 일찍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니 자본주의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건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 사고가 깨이는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3권을 추렸습니다. 첫 번째, 론 무어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 자본주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3번이나 다시 읽었던 책인데요. 영국의 성공한 30대 CEO 론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본주의를 깨닫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 혹은 돈을 번 부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 레버리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정의해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내 시간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쏟아붓고 나머지는 최대한 위임을 해서 내 시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2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 나는 레버리지 당하고 있었구나. 어느 인터뷰에서 이전에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했었던 주원규 PD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계약을 따와도 나는 그저 진급을 좀 더 빨리 하고 월급 좀 더 높여받고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면서 성과를 뿌듯해하면서 지내왔지만 철저히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내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깨달음과 인식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둘째, 나도 반드시 레버리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큰 부가가치를 가진 일을 하고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성이 낮은 일은 철저히 위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육아하는 집 치고 이모 3대장을 안 쓰는 집은 거의 없다고 하죠. 이 이모 3대장이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건조기를 샀어요. 빨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식기세척기는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사고 싶다고 할 때 바로 사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내는 육아에 지칠 텐데 집안일에도 치일 거고 그럼 제가 투자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을 테니까요. 식기세척기를 통해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가 식기세척기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사노동을 줄이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나 건조기를 사는 것 혹은 청소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은 레버리지의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그만큼 레버리지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빈자들은 시간을 팔아 돈을 사지만 부자들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고 하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모 3대장이나 청소 도우미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가 낮은 가사노동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시간을 보다 생산성이 높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투입한다면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인 거거든요. 책 레버리지에는 이외에도 우리가 꼭 실행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2번째,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보도 셰퍼는 유럽의 머니 트레이너라는 수식어가 붙는 독일의 자산가입니다. 그 스스로도 투자자이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이분이 돈과 자본주의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점이에요.
보도 셰퍼의 돈은 우리가 그토록 겸손에 맞지 않는 돈에 대한 우리의 이중성을 걷어내게 하고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뿌리 깊게 박힌 나의 빈자의 사고, 서민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돈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부를 일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사고체계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나는 이번 생에서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돈은 중요하지 않아,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진 않아 하고 돈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돈이 부족해지거나 없게 되는 시기가 올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고 정말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은행 통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나 할까요? 인생의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부모의 노후가 불안정해도,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어도 모두 돈이 충분하면 대응이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지금과 다르게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 두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도 미쳤습니다. 이 책은 정말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돈의 인간의 심리를 투영해서 통찰을 이끌어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수시로 언급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라는 건데요. 투자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돈의 심리학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존, 모리츠도 생존을 언급했다. 성장이나 머리, 통찰이 아니다. 전멸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요즘 성공에 있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바로 지구력, 끈기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 지속하는 능력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라는 거예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한 1조 자산가 김송우 회장님도 그랬죠. 버티는 능력, 지속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같은 선상에서의 이야기 하나만 더 옮겨볼게요. 책에서 모건 하우절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최고의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만 유지해도 시간의 자양분을 주면 그 시간의 힘이 결국 부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는 이런 띵언들, 정말 자산을 일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책도 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에 관한 필독서 3권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책들은 정말 꼭 읽으라고 읍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되면요. 회사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목매고 있는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내 시간도 다르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가지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그 길이 외로울 거예요. 왜냐면 99%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주말에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하다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같은 부서 사람들과 티타임을 가지면 딱 느껴질 거예요. 아마 다들 주말에 뭐 했냐 하면 캠핑 다녀왔다, 어디 놀러 갔다 왔다, 클럽 갔다 왔다,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봤다, 술을 너무 마셔서 겔겔대고 쉬었다.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데 나와 그들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 나가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진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과 책들을 권해주세요. 그분들의 삶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